네, 오늘도 돈이 되는 소식 가득 안고 왔습니다. 저는 김다솜 매니저고요. 오늘도 뉴스가 도는 예미스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돈 많이 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이 20, 30대들이 이 동학 개미 운동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먼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가 필요할까요? 2030이 동학개미 운동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예, 과거에 이 젊은 2030, 3040들은 왜 네. 주식시장을 떠났을까? 이런 화두인데요. 네. 최근 들어, 예, 네, 이 말씀하세요. 국내 증시에 좀 동학개미들이 이끌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좀 개인 거래 비중이 제가 보니까 이 3개월 연속 70%를 좀 넘겼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궁금한데요.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수치로 나온 건데요. 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개인 투자자들의 전체 투자에서 거래 비중이 70%를 넘었어요. 대단한 네,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이 쫓아가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의 비중이 무려 70%를 넘었다는 건데요. 네. 이거는 지난 2002년 7월에서 9월 3개월 동안 70%를 3개월 연속 넘었던 그때 비교하면 무려 18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대라는 거고요. 네. 코스피 거래대금이 8월에 일평균 16조 2천억 원이었고요. 지난달 9월에 14조 2천억, 조금 줄긴 했지만 사상 두 번째, 8월에는 사상 역대 최대치를 거래대금이 엄청나고 네. 그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동학개미의 시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예. 와, 진짜 실감이 안 나는데. 네. 네, 지금처럼 근데 이렇게 개인 시장을 좀 주도하던 2002년 당시에는요.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근데 이 당시에 좀 초딩이었군요. 3040들이 이 주식시장을 좀 이끌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끌었던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3040이면 젊은 층이잖아요. 그죠? 그쵸. 3040이 그 당시에 2000년부터 2002년 주식시장 좋을 때 그때 시장을 네. 주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2030, 3040이 훨씬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상황이 어땠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IT에 대한 막 지나고 나니까 IT 버블이었다는 거고요. 네. 그 당시에는 버블이라고 안 했죠. IT에 대한 신세계가 막 열렸던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기사에서는 뭐 IT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2002년 당시에는 이제 DJ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랐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 됐었죠. 게다가 또 뭐가 있었느냐? 인터넷 보급이 확산됐어요. 그러면서 HTS가 확산이 됐어요. 그전 지금 다 HTS 주식 거래할 때 그 다음에 HTS도 안 쓰고 뭐해? 모바일로 다 네, MTS로 주면 MTS? 되잖아요. 네. 옛날에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옛날에 그냥 전화로 혹은 객장에 찾아가서 주문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HTS가 보급되면서 아무래도 인터넷을 잘하는 세대는 그 당시에도 3040이었겠어요? 7080이었겠어요? 당연히 젊은 3040이죠. 세대였겠죠. 네. 근데 3040이 인터넷 HTS 확산으로 적극적으로 증시에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또 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금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 자금 조달할 때 부모님한테 뭐 받기도 했겠지만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금 마련 통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3040이 그 당시에는 주식시장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예, 네. 지금은 2030, 3040이 주도를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주역이었던 이 3040 세대들 지금은 50, 60 5060이 됐죠. 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20년이 5060? 지났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세월이 정말 많이 흘러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왜 그들은 지금 시장을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3040들이 계속 남아서 지금 5060이 되더라도 그때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주식으로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40들이 그때 한참 열기로 주식시장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다 뭐 전사해서 나갔던 지쳐서 나갔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 왜 그러냐면 증시가 주식시장이 뭐 계속 오르기만 하겠어요. 이제 IT 버블이 있었죠. 또 2000년에 카드 사태 있었죠. 뭐 그 좀 더 지나면 2008년에 리먼 사태 있었죠. 네. 주식시장은 계속 굴곡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탈을 했고요. 또
2000년, 2001년에 카드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아, 카드를 네. 무분별하게 막 그 당시에 남발해가지고 카드로 빚 땡겨 쓰면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카드 사태가. 근데 카드 사태를 정부가 이제 잠재우면서 현금 서비스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쌈짓돈, 투자 여력이 없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그 당시에 3040들 이 주식시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5060이 돼 있지만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3040 젊은이들이 주도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그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신화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못 됐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2020년 또 이어서 지금 현재 동학개미운동 역시 2030 혹은 이 3040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은 이들한테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네,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는 5060이겠죠. 네. 2030이 뭐 3040이 돈이 없잖아. 돈 없죠, 다들. 그쵸. 직장 잡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고 돈도 그쵸. 없어요. 네. 네. 집 한 채 서울에서 마련을 하려면 뭐 정말 로또 안 되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재테크에는 관심이 많다는 거죠, 2030이. 부동산도 30대가 주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최근에 부동산 네. 시장을. 주식 시장도 보면 갤럽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네. 유리한 재테크 수단은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그래도 이 중요한 지금까지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주식은 어떠냐? 이런 주식에 대한 두 번째는 주식인데 네. 주식에 대한 대답이 2019년 1월, 작년 1월에 20대는 재테크로서 한 7% 좋다고 생각한 생각엔 7%에서 올해는 15%로 늘었고, 네. 20대는 12%, 20%로 늘었고, 오, 많이 늘었네요. 30대가 7%에서 15%로 늘었고, 40대가 6%에서 13%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2030이 주식 2030, 3040이 주식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유망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 비중이 그쵸.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관심이 많다. 예. 주변에도 좀 늘어났어요. 많이. 그렇죠. 뭐 주식하는 주변에서 뭐 친구들도 늘고. 어르신들도 관심 네. 있지만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성공을 해야 돼요. 동학개미들이 성공을 해야 우리가 주식시장도 안정되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네. 성공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2000년대 3040은 다 털려나갔다. 예? 그래서 네. 맨날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털려나가고 뭐 전후의 시체를 밟고 넘고 넘어서 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또 실패하고 이런 게 주식시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동학개미들이 뭐 2030을 포함해서 3040이든 5060이든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비투를 하면 안 된다. 비투. 아, 비투를 하면 안 된다. 비투. 네.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죠. 2003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카드. 예,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카드 빚 같은 거 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뭐 쫄리잖아요. 그죠? 그쵸. 카드 빚 갚아야 네. 되고 이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못 간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2030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예요? 2030, 3040이 투자하기 위해서 뭐 만들죠? 투자하기 위해서 마통 만들잖아, 마통. 마통 알아요? 마통이요? 마이너스 통장. 아, 마이너스 통장을 마통이라고 하시네요. 직장인들은 마통 만든다고요. 마통 만들어 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한 2천만 원까지 그것 꺼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개인 신용을 받거나 네. 조금 더 용감한 사람들은 증권사에서 신용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쪽에 신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에 이런 개인 신용 약간 옥죄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증권사들도 이제 이 신용 그만 줘라, 신용 이자율 뭐 낮춰라 이러면서 비투를 좀 제한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게 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밀린 것도 네. 이런 영향이 있어요. 신용 잔고가 왕창 늘었다가 좀 줄기 시작하고 이제 돈줄이 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비투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동학개미들이 최근에 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BBIG 성장주예요. 네. 제일 많이 산 게 뭐냐? 카카오 네이버예요. 예. 그다음에 뭐 LG화학, 삼성전자 이런 거 많이 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줘야만 동학개미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성장주. 네. 카카오 네이버가 여기서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성장주들은 이게 꺾인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라 다행스럽고요. 세 번째,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해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보면 뭐 이제 동학개미들이 그나마 주식시장에 좀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과세한다고 해서 2천만 원 이상은 과세하겠다고 해야 동학개미들이 확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대주주 양도 개인 대주주 하는 거를 10억에서 3억으로 줄이겠다. 그러고 있는데 동학개미들이 확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다행히 정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정치인들이 듣기 때문에 이것도 3억 한도를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3억 한도는 주지만 지난번에 이제 가족 합산하는 걸 좀 배제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제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장기 투자하면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네. 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열심히 투자하는 2030 혹은 3040들이 동학개미 운동에 성공하려면 네. 이런 단서 조항이 필요하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가능하면 내 돈으로 해라. 내 돈. 네. 차라리 뭐 마통이나 마통 만들지 말고. 돈 빌리지 말고 뭐 부모님한테 뭐 가서 우리 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저 결혼하면 얼마 정도 해주실 거예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왜 그러냐? 그 돈 좀 미리 주십시오. 왜? 투자 좀 해보게요. 부모님한테 뭐 부모님 찬스를 좀 쓰던가, 아니면 뭐 열심히 좀 소비를 줄여서 모으던가 내 돈으로 하라. 두 번째, 주식시장은 올해 지금 개미들은 들어와서 동학개미들은 상승 3월에 그냥 급락 이후에 상승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승만 받지 제대로 된 하락을 못 봤다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될 만하면 뒤통수를 치는 게 시장이에요. 될 만하면. 그러니까 뭐 느닷없이 하락하는 게 주식시장이기 알 수가 때문에 없네요. 네. 챙겨라. 이익이 날 때 잘 챙겨라. 위험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장기 투자하라, 장기 투자를 했는데 사실 장기 투자해서 사실 돈 벌기 어렵거든요. 장기 투자하다가 뭐 30% 손실 나게 되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타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익을 계속해서 좀 챙겨 놓으면서 원금을 지키면서 위험 관리를 해라. 세 번째,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다. 1박 2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올해만 지금 반짝하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 큰 돈 벌기도 어렵고요. 평생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평생 투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남의 돈 갖고 평생 투자하겠어요? 그다음에 뭐 내일 사서 급등하는 종목 먹어가지고 평생 투자하겠어요? 한 번은 먹겠지. 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런 종목 물리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투자는 평생 같이 가야 된다.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 투자든 뭐 혹은 뭐 비트코인을 하든 투자의 관점, 투자의 지평을 넓혀라. 평생 투자한다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지만 동학개미들이 성공할 수 있고 설령 동학개미 전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고 하면 지금 이런 기사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뭐 잔소리가 되니까. 우리 2030 세대들 동학개미운동에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